주택 착공이 대충격이라. 2년 뒤 집값 대란이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집값이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우리는 짐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전년 대비 주택 건설 착공 실적 감소율입니다. 엄청나죠? 마이너스 54.1%.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지금 심각한 지표가 나온 거예요. 실제 추세선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요. 국내 주택 건설 착공 실적 추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2021년 58만 3,700가구가 착공했습니다. 연도별로예요. 2015년에는요. 71만 6,800가구가 착공을 했고요. 작년에도요. 38만 3,400가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보시다시피 10만 2,300가구예요. 전년 대비하면 전년 상반기하고 대비해 보면 54.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2년 후면 이제 뭐 다 짓는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집이 덜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덜 지어되면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폭등한다. 2년지 집값 대란이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실적은요. 전년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29.9%입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작년에는 한 해 동안 52만 2천 가구가 주택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0만 7천 가구예요. 전년 대비해 보면 29.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집이 덜 지어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충격이 되겠지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는 0.14% 오르다가 이번 주는 0.13%로 약간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22일 처음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해서요. 1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만 이럴까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분위기가 심리가 집값이 올라간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건수가 이렇게까지 줄었다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집값 올라가는 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집을 살 때 그리고 집을 팔 때 요즘은 시장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장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집값 올라가는 분위기에 이게 착공 실적까지 줄어들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집 사야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분양 주택 줄어드는 거 보세요. 전월 대비해서 5% 줄어들었습니다. 6월에는요. 66,388 가구가 미분양 됐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요. 63,087가구로 줄었습니다. 5%나 줄었어요. 이게 지난 2월이 최대치였는데요. 75,438가구였거든요. 줄잖아요. 점점 말입니다. 지금
예,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 수위를 6만 2천 가구라고 했는데 점점 다가서고 있고요. 이제 8월에 가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미분양 위험 수위가 6,2만 가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국토부는 6만 2천 가구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또 기업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5만 5천 가구 정도 이야기합니다. 5만 5천 가구. 예,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돈이 묶여서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줄어요. 게다가 더 긍정적인 요소는요, 준공후 미분양. 이게 다 지어놨는데 미분양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악성이거든요. 이것도 줄어듭니다. 6월에 9,399가구에서요, 7월에 9,041가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358가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358가구가. 그러면 여러분, 이 분위기대로라면 2년 뒤에 집값 대란 일어날까요? 일어난다예요. 일어난다. 예, 집값 대란 일어난다예요.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정책을 진짜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잘못 쓰면 큰일 난다. 그 말씀 제가 항상 드리는데 그런 사실이 지금까지는 현실이 됩니다. 물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현실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추이를 보면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가 가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3,583가구가 거래됐다. 3건이 거래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3건이. 3,583건. 그러니까 6월에 3,840건보다가 줄어들었죠. 뭔가 식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이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 가고 있다. 물론 7월 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웠고 7월에 집 사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이 않거든요. 급한 사람들은 집을 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8월에는 지금 현재까지 1979건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또 봐야지요. 또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자 앞에 장사 없다. 뭐 집값에 대한 거, 집 공급에 대한 것은요. 지금 늦어진다는 것, 지금 거래가 착공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아마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2년 뒤에 집값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 나름대로는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저는 대세 상승기는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세 상승기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고요. 쉽게 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거품을 품고 오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같은 경제에서 그냥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표를 봐서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당연한 모양새고요. 당연한 모양새고 그렇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은 아직까지 제가 유지합니다.